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입니다.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형사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증인들이,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 섰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, 증인 지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더니, 그럼 장애인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장애인은 증인도 지원을 받나요? 물론입니다. 장애인인 증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인 피고인도 있을 수 있겠죠? 장애인인 원고와 피고도 있을 수 있겠죠? 여러 지위에 있는 이 소송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장애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어떻게 재판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보면 사법 행정 절차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장애라는 거를 이유로 이 사람이 이 재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재판에 나가지를 못하거나 재판의 결과를 접근할 수 없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.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세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. 장애인인 소송에 관련한 사람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을 수 있죠. 그런데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재판에 참여하고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든 거를 정당한 편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정당한 편의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. 정당한 편의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상황마다 다른 거고 사건마다 다른 거고 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재판에 있어서는 법원에 있습니다. 수사기관도 당연히 이 의무가 있죠. 경찰서도 그렇고 검찰청도 그렇고 사법 행정 절차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 절차에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든 것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. 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보면 보조인력, 점자자료, 음성 출력기, 수화 통역, 대독, 음성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놓고 있거든요.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점자 자료도 점자 자료라고 되어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그 점자로 만들어진 자료가 어마어마 많잖아요. 그리고 음성 출력기는 뭐죠? 음성이 나오는 기계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뭔가가 읽어주는 그 기계가 있으면 아 이런 식으로 이 글씨가 써 있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수어통역은 많이 아시죠? 농인들이 쓰는 언어죠. 최근에 법원에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들을 위해서 쉬운 법률 용어집도 내기도 했어요. 그만큼 이 수어가 하나의 언어로서 재판에서 중요하게 이해될 수 있는 도구거든요. 그리고 대독은 뭐예요? 대신 읽어주는 거. 그리고 음성 지원 서비스, 음성 지원 시스템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음성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뭐 기계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게요. 딱 요 안에 있는 것만은 하면 됩니다. 이 말이 아니고 요거는 예시예요. 예시. 어떤 재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재판의 모든 절차나 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시행령에 써있는 것은 예시적인 거다. 그래서 이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법에 따라서 많이 적혀 있어요. 뭐 민사소송법은 뭐라고 적혀 있고 형사소송법은 뭐라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조문을 다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보려면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거 하나 서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보시는 거는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라는 겁니다. 법원 민원실에 가면 다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. 모든 재판에 다 쓰이는 서식이에요. 뭐 가사소송이건 행정소송이건 할 것 없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나 신청이나 이런 거에는 다 요 신청서가 쓰여요. 그러면 요 내용을 보시면 원고, 피고,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경우에 원고, 피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. 그래서 원고와 피고 중에 누구나 장애인이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신청서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고요.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이 서식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요. 증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? 첫 번째 보시면은 활동 보조 인력이래요. 이동 보조 인력이래요. 활동 지원사 많이들 들어보셨죠? 장애인
활동지원사, 옛날 말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인데요. 활동지원사가 해당될 수도 있고, 뭐 활동지원사는 아니지만 당일에 같이 동행을 해서 이 사람이 법정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예, 그렇게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옆에 동행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꼭 이거는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. 좀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, 의사소통 보조 인력. 이건 무슨 말일까요? 의사소통에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언어장애가 있으신데 사투리가 되게 심하신 분이었어요. 이분의 말은 형제 자매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.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. 재판부에 의사소통 보조 인력으로 이 형제 자매분을 같이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. 증인이 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전달이 제대로 되려면 오해되면 안 되잖아요. 그 말의 뜻을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를 쉬운 말로 바꿔서 옆에서 말해주는 역할이었죠. 진술을 조력하는 사람이나 심리상담을 전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표현하려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다양한 의사소통 보조 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휠체어 다 아시죠? 확대경은 그 돋보기 같이, 근데 돋보기보다는 훨씬 크게 보이는 거 있어요. 확대경. 그리고 확대 독서기는 렌즈가 있어서 그 렌즈를 통해서 밑에 있는 게 크게 보이게 하는 그 확대 독서기가 있기도 하고요. 또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. 이거는 누가 필요할까요? 화면이 뭐라고 써 있는지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글씨를 모르는 분일 수도 있고, 시각장애가 있는 분일 수도 있고, 난독증일 수도 있고,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재판에서 보고 뭐 의견을 말하거나 해야 될 때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가 읽어주는 거죠. 화면에 지금 뭐라고 글씨가 떠 있는지. 전자 파일을 제공을 하면 이 시각장애인이나 이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계에 그 파일을 딱 받아가지고 꽂아가지고 그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죠. 인쇄물, 음성, 변환 출력기. 인쇄물이 있잖아요. 뭔가 적혀있는, 뭐라고 이렇게 서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음성으로 변환해서 읽어주는 그런 것들을 놓기도 하고, 수어통역사를 법원에 대동해서 아니면 법원에서 지정한 수어통역사가 현장에서 그 수어통역을 통해서 재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. 문자통역은 그 화면을 띄우는 거죠. 이렇게 속기사가 지금 뭐라고 판사님이 얘기하는지, 상대방이 뭐라고 지금 답변을 했는지를 쳐주는 거예요. 막 이렇게 쳐주면 귀가 들리지 않는 분도 화면에 막 이렇게 생기는 글자를 보면서 아, 지금 재판이 저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문자 통역이라고 합니다. 보청기 그리고 음성 증폭기가 있는데요.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보청기를 끼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귀에다 가까이 대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거기서 크게 나오게 해서 듣게 하는 기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법정에서 쓰이기도 해요. 그 밖에 필요한 조치. 자,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? 정당한 편의는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. 똑같이 시각장애가 있는 분도 어떤 사람은 점자가 정당한 편의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듣는 게 정당한 편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다 다른 거예요.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나한테 꼭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이 뜻이에요. 뇌전증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. 그래서 이분이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. 뭐 휠체어의 모양이나 이런 게 좀 특이한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보조기구들을 달고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기타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여러 사람이 재판을 받는 적이 있었거든요. 재판장님한테 미리 신청을 한 거예요. 재판장님 지금 이렇게 소송에 나선 이 원고들이요 다 귀가 안 들려요. 그러니까 이 원고 중에는 수어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수어를 이해 못하고 글씨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수어 통역도 해주시고 문자 통역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었거든요. 그랬더니 그 다음 재판부터는 그 재판장 그 앞쪽에 수어 통역사가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어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윗부분에는 이렇게 큰 화면으로 지금 누가 뭐라고 말했다, 누가 뭐라고 말했다 이런 것들이 속기사가 다 쳐서 문자 통역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광경을 보기도 했어요. 그리고 또 다른 재판에서는 지체장애인 분들이 많이 소송에 참여하신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랬을 때는 이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다 타고 오시는데 그 휠체어가 다 되게 크고 무거운 전동 휠체어였어요. 법정에 가면은 이렇게 의자들이 막 있어가지고 휠체어가 들어올 공간이 좀 좁잖아요.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드렸더니
그 의자들을 몇 개 빼놓으셔가지고 휠체어들이 들어와서 좀 편하게 그 재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부도 있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판사실에는 사건들이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이거를 임박해가지고 내일이 재판인데 오늘 신청해야지,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이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서 내가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가면 좀 긴장을 덜 하게 되겠죠.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미리 신청을 했는데도 법원에서 아유 귀찮아, 그런 걸 어떻게 해줘, 사건도 많은데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줘,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. 별다른 이유 없이.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첫 번째,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요. 두 번째,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거는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라고 시정 권고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시정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. 이 내용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써 있는 내용들인데요.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그 인권위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나서서 이행 명령을 시키기도 하고요. 또 다른 방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. 미리 정당한 편의 신청을 했는데 판사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기각해가지고 저 그때 재판 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장애인 차별받았어요 라고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어요. 손해배상 소송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구제 청구라는 소송이 있거든요. 인권위나 법원을 통해서 뭔가 시정할 수 있는,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. 미리미리 신청해서 재판에서 장애인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미리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.